시장은 패닉셀 이후에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변동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의심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점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도움이 되고 있는 듯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바닥 만들고 반등을 시작을 했고 밤사이에 미국 반도체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오늘 또 우리 그 시장 본장에서의 또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 그 증시 격언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재료라 하면 우리 수출, 그러니까 호 수출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TSMC니 ASML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호실적, 호 전망에도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그것은 수급, 결국은 레버리지로 과다하게 쌓여있던 반도체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이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결국은 그 좋은 재료를 많이 파니까 결국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세상에 항상 나쁜 것만, 주가 빠진 게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일단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폭이 꽤 컸고 낸드 중심으로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 키옥시안이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니, 그다음에 우리 디램들도 뭐 한 40%대 또 30%대의 하락을 났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제 소위 새로운 투자자 진입이 가능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상반기에 우리를 괴롭혔었던 고점 대비 20% 이상 우리 지수가 밀렸는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상반기 동안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줬었던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1차적으로는 더 이상 팔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해서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그런 것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오히려 순매수 흐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번 조정이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반도체 뭐 수출 좋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Q보다는 결국은 P, 네. 단가의 상승으로 지금 결국은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좋다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6월 달까지 봤던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주가하고 똑같죠, 사실은. 엄청 우상향했는데 이게 정확히 1년 전에 비해서 반도체 평균적인 단가가, 수출 단가가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7월 20일까지의 단가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건데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 한 번도 이게 흐트럼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낙폭과대로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의 숫자가 나오면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자신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알파벳, 결국은 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내세웠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 사실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결국 알파벳의 실적 시즌부터 이 모멘텀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은 좀 약화될지가 판결이 될 수 있는 오늘 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장중 고점이
3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00만 원 선 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2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아직 200만 원 선은 못 넘었거든요. 장중 터치하긴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은 멉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앞서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중국 AI 공습입니다. 그 창업 기업인 문샷이 기미 K3를 발표하면서 딥시크나 터보 퀀트 같이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AI 계속된 모델 출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흔들릴 것인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뭐랄까 미국에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작년 1월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버전 2.0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충격으로 미국의 AI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이 안 됐죠. 주말 통하면서 한 3, 4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생각의 입장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최첨단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악재. 반면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AI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최첨단 모델들과 관련된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게 이제 Artificial Analysis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많이 듣던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위 클로드 페이블 5 뭐 이게 이제 미토스의 또 다른 버전이죠. 이제 결국 이것 자체를 거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성능 1등이죠, 여기가.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키미 K3를 보시면 세 번째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95%. 그러면 사실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오픈 AI의 5.6, GPT 5.6 소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능은 거의 유사한 정말로 이게 딥시크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모델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거의 성능은 유사한데 토큰, 어떤 일을 시키면 쓰는 비용 자체가 앞에서 봤던 1, 2등에 비해서 한 30%대밖에 비용을 안 쓴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한 3번 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업들이나 우리 고객들이 AI를 쓰는데, 최첨단 모델을 쓰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 우측에 보시면 문샷이 이번에 그러니까 키미 K3를 문샷 AI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홍콩에 상장할 겁니다. 한 가을께 9월이나 10월께 할 것 같은데 이들이 요구하는 시가총액이 대략 3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1조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1, 2등과 거의 동등하고 가성비는 더 좋은 모델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것은 엔트로픽하고 사실은 오픈 AI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이 그러면 이들이 돈 1조 달러 땡겨서 1조 달러 밸류 받아갖고 그 돈으로 막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반도체 주가가 휘청휘청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델 자체가 가장 큰 차이가 아까 클로드나 챗GPT 이들은 뭐냐면 폐쇄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내 데이터 다 넣어줘서 결과만 받는 거지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그 양 회사한테 다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중국의 이런 오픈, 그러니까 소위 무슨 말이냐면 개방형 이 모델 자체는 내가 내 서버에다가 다운로드해서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다 좋은데 내 자료 다 보내갖고 결과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자료, 나의 50년 노하우, 30년 노하우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게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서버에서 관리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그러면은 매력적으로 심지어 근데 가격까지 싸.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들 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늘 상반기에 듣던 재번세 역설
결국은 가격, 단가, 토큰 비용이 오히려 떨어지면 총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발휘될 수 있고 이것 자체는 메모리와 GPU와 제반, 생태계, 하드웨어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어젯밤에 미국의 랠리, 반도체 랠리,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랠리까지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당연히 이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호재. 왜냐하면 총수요가 붙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 그래도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알파벳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투자자는 관심 딱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캐펙스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뭔가 이게 찜찜하게 얘기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결론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은 아마 알파벳은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는 제미나이가 작년 가을께만 해도 엄청 세상의 판도를 바꿨는데 올해 들어서 엔트로픽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첨단 모델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제미나이 프로 3.5 프로가 그 발표가 지연이 됐어요.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거기에 그 사이에 그 이걸 개발하던 소위 천재 과학자들이 다 엔트로피 경쟁사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구글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네네. 상황이라서 이것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도 좀 개발하는데도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라는 이제 그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오늘 밤에 너희들 이 경쟁사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극복할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 많은, 더 공격적인 캐펙스로 극복할 거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황 자체는 저는 오늘 소위 알파벳의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전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자금 조달은 어떡할 건데? 네. 라는 것이 이제 바로 따라오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CDS 스프레드 돈을 빌릴 때 혹시 내가 돈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대신에 보험료 받는 게 이제 CDS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 선은 오라클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오라클 때문에 엄청 올라가 있는데 이게 거의 오라클은 정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라클 빼고 나면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CDS 스프레드는 뭐 올라가고 있지만 돈을 빌릴 만한 완만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알파벳을 비롯한 전통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는 이전보다는 좀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조정.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나 봐요. 미국과 이란 관련해서 홍해, 그 봉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리스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일단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넘어서다 보니까 배럴당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리고 어젯밤 사이에 워낙 지금 반도체 랠리가 세다 보니까 미국 금리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어제 미국 2년물 금리 기준 2% 이상 상승하면서 4.67, 그다음에 10년물도 4.6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30년물 5.1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것 자체가 시장을 다시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정도로 이것이 질질 끌리거나 엄청나게 유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낮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자체가 재코가 속자입니다. 네. 뭐냐면 미국의 지난 45년간의 기본적인 원유 재고, 이건 전략 비축유 포함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미국 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45년 동안 65일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인 43일분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출을 그 사이 너무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어렵다. 정말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유가 200불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미국의 제일 트럼프가 조심스러워 보이는 게 휘발유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나라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불 찍고 쭉 내려와서 3.5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4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은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은 그 국민들 불만 커지면서 지지율 안 그래도 좀 안 좋은데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는 협상을 좀 세게 잘하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서로의 공격이 있는 거지 정말로 이걸 파토라고 그러죠. 완전히 파탄을 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반기 증시를 완전히 짓누르는 악재로 재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좀 리스크한 요인이 있긴 있더라도 실적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슈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이제 무역법 이슈가 있습니다. 법정 그 수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편관세 법정 적용 기한이 이제 24일에 마감이 되니까 새로운 이제 그 규정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무역 전쟁. 일어날까요? 아니면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뭔가 쓸 돈을 해외에서부터 일정지만 뜯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뭐 각종 이유를 붙여서. 이런 측면에서 작년 말까지 그런 것이 그래도 잘 작동해서 실효세율이 한 12% 근방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거 다 반려되면서 좀 많이 되돌려주고 못 받고 해갖고 7%까지 내려왔거든요. 요걸 다시 12%까지 맞추려고 새로운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강제 노동 뭐 이런 것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어쨌든 대갖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중간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잘못하면은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잃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은. 잘해야 상하원을 지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나면 어쨌든 패배에 가깝게 끝나고 나면 트럼프의 힘은 안 그래도 연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빠질 겁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 이슈는 아마도 점점 약화되면서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폭 완전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증시 조정이 마냥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일 텐데 지금 어느 때보다 가격은 착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이제 전략과 돌파구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지난 한 달간 확실하게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났습니다. 과도하게 들고 있던 기술주, 특히 반도체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 나가고 그 돈을 어디로 넣냐면 금융, 헬스케어, 유틸리티, 산업재, 뭐 필수소비재 이런 쪽으로 조금씩 쭉 분산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워낙 삼전 믹스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일어났던 게 은행하고 화장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로는 크게 자금이 못 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확실히 이제 반도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반도체에 다시 몰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에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좀 조정하시는 필요가 있고 그 사이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 또는 심지어 빠졌던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조선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은행과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지 하반기 난이도 높아진 시장에서 이런 순환매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시장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좀 뭘까요? 안정적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패닉셀 이후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앞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소화해내는 그런 여력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좀 언급해 주셨고요.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